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계 곳곳에서 IT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가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의 오류가 나면서 여기에 연결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김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전광판들이 하나둘씩 블루스크린으로 변하더니 꺼져버립니다. 영국과 호주 등에선 생방송 중이던 방송 화면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세계 곳곳 공항 카운터도 먹통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이동통신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는 보안 업체의 소프트웨어와 윈도우 운영체제가 충돌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은 건 항공업계였습니다. 만 하루 동안 취소되거나 지연된 항공편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3만 편에 달합니다. 온라인 티켓 발권과 체크인이 막혀 수기로 탑승권을 발행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셀프 체크인하는 그게 아예 먹통이 됐었고 그거를 전부 수기로 적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약한 그 예약 번호가 조회가 안 돼서 게이트는 닫혀 있고 탑승 자체를 거부를 했어요. 미국 일부 지역에선 911 응급구조 신고가 먹통이 됐고 예정된 수술이 취소되는 등 의료기관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은행과 거래소 등 금융기관 시스템도 일시적으로 이용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역대 최대 규모의 IT 대란입니다. 원격으로 네트워크와 저장 공간,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누구라도 오류를 일으키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이 현실화한 겁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항공편이 취소돼서 불편을 겪는 승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이 수술을 하게 돼 급히 출국하려던 어머니는 외항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심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항사 접수처에는 아침부터 표를 구하러 온 승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승객은 A4 용지에 프린트된 표를 받았습니다. 지금 직장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남편도 지금 걱정돼가지고 공항에 왔는데 오피스 가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서 지금 저희는 23일 화요일 9시 비행기 받아갖고 왔어요. 외항사 사무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무실 앞에는 짐이 쌓여 있고 표를 받지 못한 승객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의 수술을 앞둔 어머니는 애가 탑니다. 우리 아이가 수술날 생각했다니까. 그 아기를 봐줘야 돼. 아기를 숨줄을 봐줘야 되는데 호텔에 갔다가 호텔에서 사갈 수 못 잡고 일찍 왔는데 표가 없다 가는 거예요. 휴가를 앞두고 있던 승객은 반쯤 포기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다 예약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미리? 그게 다 이제 물거품이 되고 거기도 이제 환불 안 된다고. 오류 발생 12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IT 서비스는 모두 복구됐지만 외항사를 중심으로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전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 8개 외항사 여객기 14편이 차질을 겪었고 이 중 3개 항공사 시스템은 아직 복구 중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이 문제를 취재한 공다솜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문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업체에서 시작됐습니다. M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백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MS 윈도우와 충돌한 겁니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 전체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윈도우를 사용하는 PC 등 수많은 단말기가 먹통이 됐습니다. 네. 근데 자동 복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트북에서 업데이트 직접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클라우드는 중앙에 있지만 업데이트는 개개인이 직접 PC를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복구를 위해 문제가 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파일을 각각의 PC 같은 단말기에서 지워서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 역시 일일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장애 복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물론 우리도 피해가 있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대혼란을 겪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가요?
네, 먼저 국내 공공기관의 경우를 보면 해외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C셉이라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통과한 업체가 국내 회사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핵심 서비스를 자체 인터넷망을 써야 하는 규제가 있어 거의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존 서비스가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피해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클라우드 시스템이 폐쇄적이고 경직돼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환경이 이번엔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에도 네이버나 KT 등 소수의 회사 클라우드들이 공공기관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언제든 클라우드 장애로 이번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오류를 겪는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2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절차들을 마련해놔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다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제주와 인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선두에 나섰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9.9%의 지지를 얻어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첫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된 오늘 제주 경선에서 이 후보는 82.5%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를 겨냥해 제왕적 총재 1인 정당이라고 비판한 김두관 후보는 15.01%를, 김지수 후보는 2.49%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5명의 민주당 최고위원을 뽑는 투표에선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약 19%,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며 권리당원 내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어 전현희, 김민석, 김병주, 한준호 후보가 뒤를 이어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인천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3.77%를 기록하며 압도적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다음 달 18일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합산해 결정됩니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대표가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99.9%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국정기획비서관실 소속 강모 선임 행정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제자로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선임 행정관은 19일자로 대기 발령해 직무 배제됐다며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로 잘 알려진 강 행정관은 지난달 7일 저녁 10시쯤 서울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적발 이후에도 한 달 넘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이달 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 청문회에 나온 수사심의위원장은 당시 경찰 수사에 굉장히 의문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본인이 부인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수사심의위 의견이나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부실했다는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8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든 근거 중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 관계자 6명만 검찰에 넘기기로 의견을 냈단 겁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은 당시 경찰 수사에 의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결정을 못하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11달이나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의문은 남아 있었죠. 예. 남아 있습니까? 예, 의문은
이어지는 질의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기록을 본다거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장조차 수사 결과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경북경찰청의 부실 수사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JTBC 노준호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팬카페 댓글팀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네, 어제 청문회에서 제기된 그 의혹 부분 다시 잠시 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운영이나 가입해서 활동하는 팬카페가 없습니까? 저는 저 카페가 있는지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 변호사의 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것까지 알고 있고 더 이상. 그럼 본인은 관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저기에서 회원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어서. 네, 이 카페는 어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직후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럼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던 카페입니까? 내용은 거의 하나였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는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박정훈 대령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박 대령의 변호인, 군인권센터 등에 대한 반박하는 글도 올렸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읽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자기 댓글팀이니까. 좋은 내용이 또 법적으로 그런데도, 제가 도움받을 내용이 많이 그런데도 있어서 현직 읽었습니다. 검사가 거기 글을 올려서.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은 임 전 사단장 댓글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유가 네. 있습니까? 그냥 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 관여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카페에 저도 여러 차례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봤었는데요. 그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서 글을 올렸고 또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적극 동조하는 댓글을 달아왔습니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직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저를 포함해서 몇몇 기자들에게 문자로 또 카페에 글도 올리고 이메일로 입장문을 좀 보냈습니다. 사과를 안 하면 고소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됐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남들에게 거의 협박하는 거 문자를 쓰듯이 사과를 요구하는 식의 글을 써가지고 저쪽에 게시하게 만들었던데 어떻게 경찰 발표 12분 만에 6페이지짜리 원고가 작성이 되고 그게 저 팬카페에 올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청문회 도중에 문자를 주고받은 사촌 현직 검사도 관여를 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죠? 네,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임 전 사단장과 수차례 통화를 했던 현직 검사 외사촌인데요. 네. 이 해당 검사가 직접 카페에 글을 올렸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명을 좀 요청을 해봤거든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적극 해명에 응했습니다. 네. 문자를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카페에 글을 직접 올렸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마약인 필로폰을 사기 위해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차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윤조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순간 길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출발해 사고가 납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만 골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 12명이 붙잡혔습니다.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이나 지인 이름으로 사고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사고 내고 받은 돈 7천만 원으로 일부 피의자들은 필로폰을 구입했습니다. 마약 혐의로 4명이 수감 중입니다. 보험 사기 이후에 피의자들이 마약을 구입했는지 또 투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확대할 계획입니다. 차량 한 대가 옷가게로 돌진합니다. 유리창은 다 깨졌고 가게는 엉망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충북 청주 복대동에서 SUV가 갓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운전자인 4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많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학교에도 도로에도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제 집중호우가 중부지방을 덮쳤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원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밤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충청권과 전북 경상권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리는 겁니다. 모레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수도권의 경우 많게는 150mm, 강원과 경북 일부엔 12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에도 최대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비가 집중됐던 중부지방은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등 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 하천 수위도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에선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제주 동부에는 폭염경보가, 대부분 남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햇볕이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빗물 터널을 더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대규모 터널은 물론 주요 하천 곳곳에 인공 못을 만들어서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빙글빙글 계단을 내려가니 위용을 드러내는 지하 공간. 18m 높이의 기둥 59개가 지상을 떠받치는 이곳은 도쿄 북부 사이타마현에 있는 수도권 외곽 방수로입니다. 도쿄까지 인구 2천만 명의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곳이 지하 신전이라고 불리는 조합 수조입니다. 마치 파르테논 신전에 그 기둥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터널을 통해서 들어온 빗물들을 이곳에 모아서 그 수압을 약하게 만든 다음에 강을 통해서 바다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하 신전까지 물이 차면 이곳에 설치된 펌프 4개에서 200세제곱미터의 물, 25m 수영장 물량을 1초마다 빼낼 수 있습니다. 지하 신전은 물을 내보내기 위한 시설로 사실 전체 규모에 비하면 작은 편입니다. 본로는 지하에 6.3km에 걸쳐 매설된 빗물 터널. 입갱이라고 불리는 5곳의 수직 탱크 구멍으로 빗물을 받아내면 아래에 설치된 빗물 터널이 배수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빗물이 들어가는 이 탱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깊이가 무려 77m라고 합니다. 우주 왕복선이나 자유의 여신상이 쏙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시설 전후 효과는 확연합니다. 과거 큰 태풍이나 폭우 때 수만 채가 수해를 입던 지역이지만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15년 빗물터널에서 2,7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받아내 3,5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쿄 한복판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도쿄 나카노구입니다. 이곳은 지금은 강의 수위가 낮지만 큰 비가 올 때면 금방 수위가 높아지는 곳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철장 안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수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하천이 많은 도쿄 특성상 강 근처에 저수조를 만들어 수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最近はなんか洪水騒ぎとかはだからもう全然ないですよね。前はよくね氾濫してましたけどね。 지금은 이런 저수조들의 아래 땅을 파서 13km 길이의 빗물터널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내 유명 복지재단의 임원이 캄보디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성의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북울터뷰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이 일을 하면 남편 살려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실까? 경기 남양주의 한 기도원. 50대 여성 A씨는 60대 이모 목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고통이 있어요. 장로님한테 내 치료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11개월째고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 목사는 A씨 과거를 보고 미래를 들었다며 회개 예물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실까? 지금 남편의 생명을 거두갈 수도 있는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예물이요. A씨는 기도원에 1,000만 원, 이 목사에게 따로 1,000만 원을 또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A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 휴대폰에서 확인된 녹음 파일 300개, A씨와 이 목사의 대화가 담겼습니다. 이 목사는 A씨 남편을 낫게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며칠 뒤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A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거나 남편과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빠가 너는 사모야 사모. 여자가 아닌 거야. 모든 만민들이 엄마야. 남편 대신 자신과 결혼해야 하는데 당장은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 큰 돈을 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약까지 해봤냐? A씨는 이 목사에게 7번에 걸쳐 2억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 목사는 변호사 선임비, 무료 급식배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며 캄보디아에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대출 이자만 늘었습니다. A씨가 돈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이 목사는 믿음이 없다며 욕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니나 답답이 사람 미쳐본다.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 이 목사는 국내 유명 복지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제 행적을 쫓아봐야겠습니다. 이 목사는 지금 캄보디아가 아니라 인천의 한 병원에 있었습니다. 부고 소식을 듣자 놀라더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충격입니다 지금. 아 자살했어요? 목사님께서 과거를 보는 능력이 있으세요? 네. 제 과거는 뭐 이렇게 안 보입니다. 제가 특별한 예언 투시가 있어가지고. A씨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헌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이유가 헌금이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 약속했잖아요. A씨를 캄보디아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만들 수 있었고 남편과 이혼해야 노후 걱정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너를 대단 이사장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지금도 할 수 있고. 남편과 이혼해야 남편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 그건 해줬어요. 위장이요. 네. 유족은 이 목사를 사기 혐의로 부천 소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끝으로 이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일도 더 이상 심장에 충격적이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왜 죽냐고 화보하지. 왜 죽어? 그렇게 얘기했거든. A씨 사망 2달 전 마지막 녹음 파일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너무 아파요. 아프면 죽여야지. 아프면 죽지 안 죽어. 이해가 안 돼. 전화 와서 그래. 전염성이 강한 백일해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기침을 100일 동안 한다고 하는데 방치했다가는 폐렴 등으로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소아과 진료실로 기침하는 환자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4살 아이는 밤새 콜록이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가 이렇게 좀 넘어와서 이렇게 기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가 요새는 코는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밤에 기침이 좀 심해져가지고 일주일 이상 기침하고 구토와 탈진까지 나타날 경우 백일해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최근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 확산세가 거셉니다. 지난 6일까지 약 7,000명 발생했는데
지난해 전체와 비교해도 24배에 달합니다. 특히 초중고교생이 환자의 92%를 차지했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선 비상사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00일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방치했다간 폐렴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결과 100일의 환자 5명 중 1명은 발작성 기침 등으로 입원했습니다. 개인 위생에 주의하면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두려워할 병은 아니다. 그러나 그걸 자기 몸으로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집에서 콜록콜록 하면서 계속 있다가는 큰일 나갈 수도 있고. 질병관리청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만큼 빠짐없이 접종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 등원을 멈추고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주변에서 사퇴하란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지만 트럼프를 이길 거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성명을 내고 대선 레이스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 다시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고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날 대선 후보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 다음 날 완주 의사를 재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 수는 모두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So look, loyalty matters, but right now not having a second Trump presidency is far more important. 미 언론도 후보 교체에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이 이미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 역시 사퇴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민주당 후보 자리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Look, Joe Biden is our nominee. We beat Trump once and we're going to beat him again.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는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